네,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삶의 변화가 앞당겨졌는데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예, 그중에서 무엇보다 개인의 삶과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촉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보급이 가장 주요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된 전제이며 동시에 핵심이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 만약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K방역이라는 우수한 방역 체계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런 코로나19와 예방과 방역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안겨준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삶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전환이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본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자연환경, 맑은 공기, 또 이렇게 자유롭게 거주이전을 할 수 있었던 거, 뭐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준 우리 삶에 대한 다시 한번의 인식의 변화가 예. 바로 그런 측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거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에 대한 안전의 개념이 굉장히 뒤덮였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국민에 대한 보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변화, 또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변화가 굉장히 커질 걸로 봅니다. 특히나 우리 전남 지역의 경우는 지금 의과대학 유치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국민에 대한 보건에 대한 개념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자 또 국가가 또 지역사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준 우리의 시작점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과 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대전환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국가 등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느꼈던 교육의 주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특히나 교육에 관련된 문제만 보더라도 교육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준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평범한 것이 소중하다는 말이 네. 다시 새삼 떠오르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제로금리 시대에 점점 이제 다다르고 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뭐 교육 부분이라든가 영향이 안 미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 전남은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 좀 열악한 교육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뭐 교육 부분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이 되겠지만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 국가적 인류적 재난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교육의 부분을 다시 말해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졌고 예. 그런데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사건을 지금 사실 경험한 겁니다. 이제 이게 준비할 수도 또 대비할 수도 없었던 이 온라인 수업이었거든요. 이 예. 코로나19가 준.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로서 학습력 저하라든지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예. 또 생활 태도,
학습 태도, 인성, 사회성 발달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제 문제가 지금 좀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도 낮고 특히나 전라남도 22개 시군, 즉 5개 시를 제외한 18개가 대부분이 군단입니다. 즉 농사노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전남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이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을 이제 빨리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영상 시스템도 이제 각급 지역 교육청별로 구축이 시급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장점을 하려고 한 교육 활동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거꾸로 교실이라고 말하는 뭐 PBL이라든지 이게 뭐 프로젝트 러닝 수업인데요. 또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결합하는 형태의 수업이 이제는 이제 다양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를 지원하는 온라인 수업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들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이 교수 학습 역량에 대한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 저도 이번 학기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한 번도 저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따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참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도 일종의 이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 칠판식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카메라 앞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제작한다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자 역량, 학습자 역량 중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역량들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대학 당국이라든지 또 지역 교육청에 대한 노력이 또 교육부를 비롯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경험한 교육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인성 교육이라든지 사회성 교육, 감성 교육, 또 건강 교육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일체가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지금 여러 지금 학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지식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외적인 활동 우리가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학 상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즉 예. 가르치고 학습하며 더불어 성장한다라는 네. 이러한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학교라는 곳 안에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변증법의 대가인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잘못하면 똑똑한 악마를 구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 말의 배경은 단순히 학교에서 제공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교육이라든지 감성 교육이라든지 신체적 건강 교육이라든지 사회성 발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아우러져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바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을 키운다든가 대인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게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에 관해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 이제 전남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구 유입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남은 사실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사실 애서가지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인구 예. 소멸지수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는 저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대한 인식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예술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 저는 여기서 이제 생태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생태주의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생태주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예. 즉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생태 경제, 생태 사회, 생태 국가, 생태 복지, 생태 교육 등 다양한 개념과 현상이 이제 대두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은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소외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전남이 아껴둔 생태 전남으로서의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전남으로 그 위상을 탈바꿈할 수 있는 조례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남의 미래 비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태 경제 중심의 이 전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즉 이제는 산업화 시대, 즉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과거의 어떤 굴뚝 산업은 이제 그 시효가 다 된 산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라든지 지금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육성하고 있는 드론 산업이라든지 신재생 산업이라든지 또 AI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 체계 구축, 뭐 항공 분야 등등 이러한 소위 말해서 비굴뚝 산업,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어떤 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볼 어떤 기회가 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태 복지를 선도할 전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전남의 경우에는 이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우리가 이 전남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지역 마을 단위의 마을 공동체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 공동체 복지, 또 이런 자연 환경을 활용한 힐링 복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가장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그리고 건강과 복지와 경제와 아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그러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생태 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교육이라는 어떤 목적, 교육의 방법, 학교 운영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거의 다인수 학급에서 이제 소인수 학급의 시대로 될 것이고 이제 양적 교육에서 질적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영역들을 발달시킴으로써 우리 전남이 이제는 자연 생태계, 자연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우리가 차원 높은 즉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새로운 어떤 지역의 모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전남이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예. 이러한 영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육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뭐 대안이라든가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욱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전남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아주 관광 산업이 주가 되는데요. 코로나19가 또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관광도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개념 설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즉 이제는 생태입니다. 생태 관광, 생태 여행, 생태 기행이라는 이 컨셉을 이제 확대해야 됩니다. 즉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한 기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종식 때문에 뭐 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여행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 여행이 어디 여행이냐? 국내 여행입니다. 이제는 여행의 개념이 이제는 불확실한 어떤 나라. 지금 이번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낯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다. 예.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국내 관광 산업, 국내 여행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전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 관광, 생태 여행, 생태 기행이라는 테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여행, 기행, 관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3대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행은 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기행은 머리로서 느끼는 겁니다. 예. 즉 우리 제주도만 보더라도 제주가 사실 관광의 메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는 관광에서 여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여행에서 기행까지도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예. 즉 관광은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여행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러한 아젠다 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전남이 눈으로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 환경들을 경험하고, 우리 이홍준 교수라고 말씀하신 나이문화유산 답사를 썼던 예. 그 이홍준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남은 특히 강진 해남의 경우를 이제 빗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문화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럼 우리 전남 안에 곳곳에 놓여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 역사적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관광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교육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과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한번 이 우리 전남의 관광과 여행과 기행을 한번 살짝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관광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뭐 나아갈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참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지금이 딱 그 말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과제가 남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사실은 정복이 되더라도 우리 인류는 또 다른 또 질병과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 다시 말해 코로나19는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영역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의 과제, 정치적, 사회, 인류적 과제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 이것도 이제 현상이 됐고, 또 홈 이코노믹, 이제는 이제 자택 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쇼핑이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특히 정치 사회적 과제로 봤을 때는 이제 국가에 대한, 즉 개인에 대한 자유보다도 국가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힘이 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선진국의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과거에 경제적으로만 잘 쌌던 이제 시대에서 그 경제적으로 잘만 성공이라고 봤던 선진국의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안전, 보건 안전,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탈바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이제 지구인의 교육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경쟁에서 공존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이제는 세계 시민 모두가 이 인류사에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마을의 공동체로서 공이 갖춰져야 될 교육 영역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유엔, 즉 유네스코에서 아마 이러한 이제 시민 교육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 포스트 코로나 19의 새로운 도전과 사실은 응전에 대응하며 우리는 인류사를 꿋꿋이 이제 이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지구라는 마을이 이제 모두가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이제 재편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책,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살기 좋은 또 살고 싶은 지역에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